최근 3월달 소비심리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가 최근 확정치 발표를 했는데 79.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76.5였거든요. 그게 예비치기도 했었고 이를 크게 상회한 것이죠. 2월달보다도 높아졌고 3.3%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시건 대학교가 집계하고 있는 소비심리지수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간에 좀 이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트로 보면 이런 수준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조금 흐르고 있거든요. 횡보하거나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시건대의 소비 심리지수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왜 횡보하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컨퍼런스 보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7로 전달 104.8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소폭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전달이죠. 104.8을 기록했던 전달이 원래는 106.7로 집계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 전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향 수정된 것입니다. 좀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신뢰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며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레벨 자체가 극단적인 그 코로나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시건대가 조사하는 집계 방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보시게 되면 미시건 대학교가 조사하는 방식과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이는 예전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시건대는 물가 위주예요. 재무 상황을 강조해요. 컨퍼런스 보드는 일자리, 노동시장을 강조합니다. 질문을 보시면 뚜렷합니다. 미시간대가 조사하는 것은 가게의 재정 상태 물어보고 컨퍼런스 보드는 일자리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재정 형편 물어보지만 컨퍼런스 보드는 일자리 사정 자꾸 물어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하는 방식은 노동시장, 그러니까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는 거고 미시간대는 재무 상황, 물가 측면에서 실질 체감 경기 측면에서 질의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 심리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신뢰지수는 계속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축되고 약해지고 있는 모습, 하방 요인이 강하게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런 소비 심리에서도 체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시간대가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재정 상황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빠르게 물가가 떨어졌고 실질 소득 측면에서 실질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국 물가가 빨리 떨어진 만큼 실제 체감에 가까운 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고용의 더 위축 강도가 더 심하다.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경기의 센티 자체가 체감, 즉 재정 상황보다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재정보다는 고용에 더 위축을 느끼고 있는 소비 심리가 여실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물가가 빨리 잡히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늘어나고 이게 결국에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집계가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물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CPI, PPI, PCE 그 정도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물가의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 대부분 주거비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비 특징이 후행적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심리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 심리 지표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미시건대가 조사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물가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근 인플레 지표가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 미시건대의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레벨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높았다가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긴 했지만 내려와도 지금 보시면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거든요. 그때보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뭐 이걸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소비 심리는 역대급으로 떨어졌냐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를 갖고 설명을 쭉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발표가 되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2.9가 나왔고 2.9라는 레벨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발발한 이후의 범위를 더 벗어나서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어요. 2.8이 인플레이션 발발 이후 가장 낮은 레벨인 것이고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3월 소비 심리 지수 컨퍼런스 보드와 미시간대 한번 살펴보면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 미시건대가 물가, 재무 상황을 좀 강조하는 측면, 컨퍼런스 보드가 노동, 일자리를 강조하는 측면에 맞춰가지고 지금 조금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대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재정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심리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물가라는 측면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가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절대 레벨 자체가 그래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물가가 높았을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현저히 물가에 대한 부담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고용 위주, 일자리 위주로 조사가 되는 소비 심리 하락세가 유지되고 횡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화두는 이 고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다음 주에 또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고용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업데이트 되면 바로 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